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정형외과와 재활의학과 전문의를 딴 분은 딱 한 분, 서동원 박사님밖에 없는 걸로 했는데 맞습니까? 맞습니다. 하버드에서 그 연수 의사로 2년간 스포츠의학 배우고 돌아와서 정형외과를 또 4년 했습니다. 전문의를 2개 딴 사람은 저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죠. 대한민국에서는 유일하다.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렇군요. 아니 근데 그게 말이 그렇지 2개를 따려면 8년이 걸리는 거 아닙니까? 그렇죠. 그 하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. 어머니께서 이른 나이에 류마티스 관절염을 아주 심하게 앓으셔갖고요. 예. 뭐 30대 후반부터는 거의 걷지를 못할 정도 상황이 돼갖고. 30대 후반부터. 예. 그래서 50이 되기 전에 양쪽 무릎 인공관절 하시고요. 또 무릎 인공관절 수술하고 나서는 다리에 또 마비가 와갖고. 아이고. 고생하시고 그거 해결 안 하고 재활치료 많이 받고 그러면서. 그래요. 그런 게 또 저한테는 이 수술적인 치료에 대한 관심도 갖게 돼서 2개를 다 같이 하게 된 그런 계기가 됐다고 봅니다. 굉장히 특이한 이력이 있습니다. 뭐냐면요. 2012년 런던 올림픽 국가대표 주치의로 활동을 하셨고요. 작년에 있었던 2002 카타르 월드컵에서 의무위원장을 맡으셔서 국가대표 치료 전담을 하셨습니다. 지금은 의무위원장으로 제가 팀 닥터를 이제 선별해서 파견을 보내고 있거든요. 아, 그렇군요. 이제 현장에서 직접 치료하는 팀 닥터는 이제 의무위원들 중에서 제가 선임을 하고요. 그래도 의무위원장이시니까 깊숙이 관여를 당연히 하실 수밖에 하죠. 없죠. 부상에 대한 보호는 다 받고 그거에 대해서 대책도 같이 의논하고 그러죠. 그렇군요. 의무위원장님의 무릎 나이는 과연 어떻게 될까 좀 궁금하거든요. 저는 안타깝게도 퇴행성 관절염 3기 환자이기도 합니다. 아니 근데 어쩌다가 3기까지 가셨어요?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제가 반 대표로 공격수로 축구를 했는데요. 축구를 하셨어요? 근데 저희 반에서 이제 대표로 있고 상대 골키퍼였는데요. 그 선수하고 부딪히면서 무릎이 돌아가면서 무릎이 퉁퉁 부었는데 원장님이 빨간 약을 무릎에 이렇게 바르시더니 붕대를 감아주시더라고요. 그래서 뭐 어릴 때니까 뭐 이렇게 하면 낫는 거보다 했는데 그다음부터는 좀 무리하게 뛰려고 그러면 무릎이 덜거덕거리고. 근데 그때가 1980년이었거든요. 근데 그때는 MRI가 없던 시절이니까 도대체 어렴풋이 이게 전방십자인대 파열이겠구나 생각하고 아이고. 중상을 당했던 건데 그 당시 제대로 된 치료와 진단과 치료가 되지 않으면서 결국은 한 20년 되니까는 관절염이 3기까지 온 거죠. 그 당시에 뭐 의료 기기가 뭐 그 정도밖에 없으니까 그랬겠지만 좀 아쉬움이 크시겠네요. 그렇죠. 그 당시에 진단이 제대로 되고 정확한 전방십자인대 재건 수술이 되었다면은 지금 관절염 3기는 안 왔겠죠. 그렇군요. 퇴행성 관절염. 퇴행성 관절염이 정확히 뭔가요? 일단 우리 몸에는 관절이 굉장히 많거든요. 뼈도 뭐 260개 정도 되는 뼈가 있고 뼈와 뼈가 만나는 곳에는 관절이 꼭 있게 되죠. 그래서 200여 개의 관절이 있고 관절은 사람이 노화가 일어나면은 그 연골세포도 노화가 일어나면서 이제 닳아서 없어지게 되거든요. 그래서 그 연골이 닳아서 없어지면은 뼈가 뼈끼리 부딪히는 현상이 생기는 게 바로 이제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볼 수 있죠. 고통도 심하겠죠. 그렇죠. 연골은 통증이 못 느끼지만은 뼈는 조금만 뼈에 금이 가거나 부러지면 극심한 통증이 생기듯이 연골이 없는 끝에 관절에 뼈가 뼈끼리 부딪히면 아주 그냥 심한 통증이 오게 되죠. 그 고통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인지 뭐 저는 상상을 할 수가 없는데 어느 정도 고통이 따르는 건가요? 뭐 진료실에서 정말 이제는 살고 싶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뭐 논문에 얘기하면은 뭐 산통이라고 애를 낳는 통증보다 오히려 그 고통이 심하다 이런 뭐 논문도 있다고 하니까요. 여성분들이 보통 얘기할 때 애 낳아봤어? 얼마나 아픈데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고통보다 퇴행성 관절염 4기가 훨씬 더 아프다는 논문이 있다는 건 좀 충격적이네요. 환자의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서동원 명의. 반갑습니다. 어떠세요, 좀? 수술 잘 된 것 같아요.
이제부터는 걷기 운동 매일 하셔야 되거든요. 아침, 점심, 저녁 해서 하루 왔다 갔다 5번씩 걸음걸이가 안 돼요. 이 무릎은 24시간 다 아파요. 너무나 고통이 심해요. 결국 관절염 치료 최후의 보루인 인공관절 수술을 양쪽 모두 받게 됐는데요. 걸어다니는 사람 보면 너무나 부럽고 너무나 부러워요. 그것같이 부러운 거 없고 여행이라도 한번 갔다 왔으면. 퇴행성 관절염이 안겨준 끔찍한 고통으로 노년의 삶을 빼앗겼습니다. 한 10년 전에 한 40대 중반의 여성이 왔는데요. 40대 중반이면은 절대로 인공관절은 뭐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는데 예. 너무나 망가진 거예요. 근데 이 사람한테 이미 신호가 오고 몇 번 왔는데도 워낙 인내심이 강하시고 예. 그러다 보니까는 무릎에 연골이 아무것도 없고 말단의 뼈까지 다 녹아버린 그런. 진짜로요? 예, 그래서 걸어오는 것조차 신기할 정도의 이런 심한 상태로 왔는데 통증도 문제지만요. 퇴행성 관절염이 이제 심해지면은 예. 그로 인한 합병증들이 또 무섭거든요. 그래서 관절이 일단 다 안 구부러지고 안 펴지고 예. 이런 문제가 오고요. 가장 조심해야 될 합병증은 구축이라고 관절이 완전히 굳어버리는 거죠. 예. 그런 문제가 올 수 있는 거. 그러면 이렇게 뻣뻣하게 걷게 되는 건가요? 그렇죠. 그래서 그다음에 잘 걷지를 못하면은 예. 여러 가지 문제가 오죠. 이제 그 심혈관 질환이 올 수 있고요. 뭐 내분비 질환, 당뇨 뭐 이런 것들이 올 수 있고 합병증이라는 게 또 여러 가지가 있군요. 다 따라올 수 있기 때문에 예. 퇴행성 관절염하고 사망률하고의 어떤 연관이 좀 있나요? 어떻습니까? 있죠. 일단 퇴행성 관절염 환자들이요. 예. 이제 조금만 뭐가 헛디거나 비틀거려도 균형 감각이 없어 넘어지거나 그러는데 65세 이상 되면 골다공증이 이제 진행이 많이 되는데 예. 넘어지면 그냥 골절이거든요. 그렇죠. 대표적인 게 고관절 골절 이런 경우는 그 골절로 인해서 그 사망하는 게 1년 이내에 보통 여성은 34%, 남성도 한 54% 정도로. 그럼 여성 사망률이 3명 가운데 고관절이 부러지신 3명 가운데 한 분은 돌아가신다는 거예요? 1년 내에 사망을 하는 거죠. 그만큼 1년 내에.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퇴행성 관절염이 결국은 골절로 인해서 특히 고관절 골절로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다. 그렇군요.